노자키 코스케, 기슈의 돈후안, 미녀 4,000명에게 30억 엔을 바친 남자라는 자서전으로 유명합니다. 30억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0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기슈는 일본의 지역 이름이고요. 돈후앙은 스페인의 방탕하고 여자를 밝히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바람둥이인 거죠. 코스케는 실제로 여자 4,000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300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해요. 코스케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만큼 일본에서는 5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선정됐고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여성과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망언 아닌 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5월 24일 이 남자는 한화 약 6,700억을 훌쩍 넘기는 재산을 남기고 와카야마현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집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던 가정부가 노스케가 침대 위에 알몸으로 죽어있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령으로 자연사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누가 노자키 코스케를 죽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 전지영입니다. 2018년 2월 당시 77세였던 노자키 코스케는 나의 마지막 여자가 되어달라며 22살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혹여 이 여성의 사진이 익숙한 분들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청혼을 받은 여자는 스도사키라고 하는 AV 배우였다고 해요. 일본에서 당시 이 둘이 결혼할 때 50살이 넘는 나이차 때문에 할아버지와 소녀 커플이라고 했어요. 과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을까요? 결혼 조건은 한 달에 100만엔, 한화로 약 900만원 넘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였어요. 결혼 기간 동안에 벤츠, 고급 승용차도 선물해줬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노자키 코스케에게는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노자키는 매년 고액 납세자 명단에 오를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요. 집에는 항상 7억엔, 하나로 약 63억 원이 넘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돈이 넘쳐났어요. 노자키가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노자키는 1941년 가가와라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15살 때부터 고철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요. 그리고 고철을 판매한 돈을 모아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요. 백과사전이랑 보험을 판매했다고 해요. 이때 큰 돈을 법니다. 노자키의 영업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비록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키도 일본 남성 평균 키보다도 작은 160cm 정도였는데요. 코스케는 겉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설득력이었습니다. 방문 판매를 하면서 번 돈으로는 금융업과 부동산까지 손을 뻗게 됩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자자로 대성공을 합니다. 이 부동산을 보는 성구안도 뛰어났다고 해요. 타고나길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었나 봐요. 부동산 투자로 번 돈으로 골프 사업, 주류 사업 등 일본의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신기하게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자수성가한 거부의 표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자랑 잠자리를 갖기 위한 목적, 오로지 이거 하나 때문에 재산을 불린 거였습니다. 실제로 방송사 인터뷰에서 노자키는 이쁜 여자랑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에서도 좋은 여자랑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다. 나는 지금까지 4,000명의 여성에게 300억 원을 썼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번호를 딸 때도 그냥 명함을 주면 연락이 오는 여자는 없었지만 명함 아래 1만 엔을 깔아서 주면 다들 연락만 잘 오더라 라면서 자신의 부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자키를 거쳐간 여자들의 수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스도사키랑 첫 번째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이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결혼 생활 중 노자키는 숨길 수 없는 바람기 때문에 수많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요.
한간의 이혼 사유가 노자키의 외도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앞서 이혼한 두 여자 모두 노자키의 돈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노자키가 오래 살 것 같아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도사키와는 6개월 연애 끝에 세 번째 결혼을 한 거였어요. 스도사키는 AV 배우인데요. 노자키와 결혼을 한 후에도 AV 배우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V 배우 순위 1위에도 몇 번 올라서 노자키 몰래 활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스도사키의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지금 모습이랑은 다소 차이가 있죠.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도사키는 지금 모습이랑은 외모랑 성격 모두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별로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이 나서는 것 자체를 딱히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걸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항상 순정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반에 한 명쯤 있는 조용조용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해요. 스도사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용 전문학교에 진학합니다. 이때부터 스도사키가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반 동창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고요. 호스트바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심하면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가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빚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 빚이 감당이 안 될 만큼까지 불어났어요. 큰돈이 필요해서 이때 돈 많은 남성들을 만나는 조건 만남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도사키는 명품을 좋아했고 그 명품들 중에서도 특히나 샤넬을 좋아했는데요. 그때 번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치장하고 다녔어요. 이때부터 사치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노자키랑도 우연히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네다 공항에서 노자키가 지병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넘어질 뻔한 걸 스도사키가 도와줘서 첫 만남이 시작됐다고 해요. 노자키는 이때 스도사키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인 2018년 5월 24일 노자키는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노자키네 집의 상주와는 가정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침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해요. 자택 외부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노자키의 사망 추정 시간인 밤 9시부터 가정부에게 시체가 발견된 시간까지 따로 집에 출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택은 2층 주택인데 1층에 스도사키와 가정부가 지냈고요. 2층에서 노자키가 지냈습니다. 노자키가 사망했을 때 집안에는 가정부와 스도사키만 있었는데 이 둘에게서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해 흔적이 발견이 안 돼서 노화로 인한 자연사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이때 가정부의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노자키와 스도사키가 거의 매일 싸웠다고 해요. 노자키도 이럴 거면 이혼해버린다는 말을 자주 했대요. 스도사키도 저녁 식사를 만드는데 본인이 먹을 것만 했다고 합니다. 스도사키는 도쿄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주로 거기서 지내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에는 자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해주는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자키가 운영하던 주류회사가 있었는데요. 노자키가 사망한 후에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남편이 죽었으니 자기가 당연히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회사 돈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이체한 내역도 발견이 됐어요. 이 영상은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찍은 영상인데요. 누가 찍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스도사키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인데 지루한 듯이 하품을 하고 있죠. 이 영상도 스도사키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온 당일날 찍힌 거예요. 이 영상도 누가 찍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잇몸이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스도사키가 어딘가 수상합니다. 전혀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자키의 시체를 부검했는데요. 구강 점막과 위에서 다량의 각성제가 검출됩니다. 자연사가 아닌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거였죠.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요. 노자키가 자연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노자키가 사망한 지 3년 후인 2021년 4월 28일 스도사키는 노자키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스도의 핸드폰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을 해봤더니 수상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각성제를 검색한 기록도 발견이 됐고요. 각성제로 사람 죽이는 법이라고 검색 기록까지 나왔어요. 이 각성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SNS에서 업자랑 연락해서 구매한 정황까지 포착이 됩니다. 노자키가 살아 생전에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예요. 이름은 이브고요. 노자키가 언론 인터뷰를 했을 때도 노자키가 큰 강아지를 무릎에 앉혀놓고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자키가 죽기 딱 일주일 전에 이브가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이브는 성격도 온순하고 말도 잘 듣고 얌전한 편이었어요. 절대 사람을 무는 일은 없었고요. 가정부의 진술에 따르면 이브가 죽기 며칠 전부터 항상 흥분된 상태였고 안 그러던 애가 사람을 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브의 나이가 13살이라 노령견이긴 했지만 안 그러던 강아지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아마 각성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강아지한테 먼저 실험을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도는 체포 당시 나는 결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매달 900만 원 넘게 용돈을 받아 쓰는데 내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냐 라면서 부인했어요. 현재까지도 스도사키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증거들은 정황상 증거이기 때문에 스도사키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왔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남자의 최후가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